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유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 설명서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3쪽, 5쪽 조난동물 구호 체계에서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에서 급격한 도시 개발에 따라 야생동물 도심 출현 빈도가 증가하여 조난, 부산당한 야생동물 신고 민원이 증가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난 안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난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왠지 조난과 부상을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난동물이라고 하면 뭐 부상이나 뭐 예기치 않은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원래 자연환경에서 그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동물을 조난동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기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라리 조난당한 야생동물이라고 하고 조난에 이제 가로를 쳐서 이런 상황을 좀 표시를 하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표기를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11쪽에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고압살수 장비를 활용해서 가시박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고압살수 방식이라고 하면 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일종의 그 물 살수기 같은 건데요. 거기다 물을 넣어서 그 살수기를 이용을 해서 그 가시박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고압으로 해서 물을 뿌려서 제거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 살수 안에 어떤 약물 제제 같은 게 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살수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이게 가시박 같은 경우에 줄기만 제거를 해도 이게 그 제거가 되기 때문에 줄기 자체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물을 쏴서 약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 12쪽에 국비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이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12를 같이 별도로 12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이면은 얼마나 해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2,500 평방미터 정도 그 용역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존에 뭐 그 제거하는 그 비용이 뭐 제초나 예초 했을 때 비용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한 거로 지금 저희가 확인이 돼서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국비 사업도 똑같이 고압살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요거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제초나 예초 방식으로 하고요. 지금 이 별도로 12는 장비를 활용한 고압 살수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생태 교란용 생물이 사실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근데 하천뿐만 아니라 너무 이게 다양하다 보니 사실 이 3천만 원 국비 갖고 평택시의 이런 생물을 정리하기는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12로 요 예산을 편성한 거는 이거는 다른 생물에 대한 영향력은 없고 덩굴용 가시박 덩굴이나 환산 덩굴 같은 덩굴용 식물에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이죠.
금년에 이제 안성 지역에 안성천 주역에 그 해내는 게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도 참관을 했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안성 전체는 아니고요. 안성천 주변에만 시범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해봐서 이게 효과가 크다 그러면 평택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예산을 담게 됐습니다. 고압살수를 해서 이제 줄기 부분을 차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줄기를 제거했을 때 그 잎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걷어내나요? 아니면 그 상태로 두나요? 그 상태로 두면 얘가 말라서 그대로 제거를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보기는 굉장히 흉하겠네요. 제초나 예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 걷어낸다라는 네, 거지요. 예. 예. 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시고 좀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국비 사업으로도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시범 사업으로 일부만 하고 국비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죠? 저희가 기존에 하던 지역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거는 그대로 두고 워낙 기존에 하던 지역은 네, 기존, 그대로, 기존 방식으로 네, 그냥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한번 하던 거니까 그 위치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가시박 같은 경우에 하는 거는 그 가시박만 많이 있는 지역, 다른 거는 별로 그 가시박은 줄기가 연해서 그 살수로다가 가능은 한데 가시박 외에는 그 살수 작업으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시박이 많은 지역만 선별을 해서 저희가 한번 이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검증은 된 겁니까? 다른 데 지역에서 안성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15조 생태 다양성 보존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환경 지표 종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그 반딧불이가 서식한 곳이 있었죠. 그 최근에도 발견되고 있는 곳이 있죠. 그게 이제 무봉산과 백운산이라는 예, 예. 거죠. 그런 서식지의 환경이 계속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서식지를 조금 더 건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예,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서식지를 조금 더 건강한 서식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잘못돼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반딧불이가 서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우선 수질이 좋아야 되고요. 주변에 콘크리트나 불빛이 없어야 되고 뭐 그런 그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질이 나쁘거나 아니면 불빛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그 수로가 돼 있는 데는 좀 그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슬기가 먹이기 때문에 다슬기나 우렁이나 이런 게 살 수 있는 달팽이나 다슬기나 이런 게 살 수 있는 지역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번에 어떤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단기간에 이 복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불빛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깨끗한 수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먹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조성이 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계획을 조금 더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존의 서식지 중에서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방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약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뭐 먹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는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경작지가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또 서식지 환경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서식지를 좀 잘 복원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의 사업 말고 조금은 구체화해서 몇 개년도 사업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반딧불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산이 이제 세워지면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이거에 대한 서식지 조사나 대상지에 대한 선정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대상지 선정을 할 때도 전문가하고 환경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그걸 하면 그 지금 평택시에 있는 무봉산이나 백운산의 그 환경이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에서 지금 평택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조금 어떤 환경을 어떻게 조금 개선해 주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개선점을 찾는 게 지금 목적이고요. 그걸 찾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저희가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거를 최대한 예산을 적은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제 먹이원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과장께 설명했던 먹이원이 대부분 다슬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다슬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한번 내년에 한번 좀 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환경에서 평택에서 반딧불이가 자연적으로 서식할 수 있지 않는 환경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평택이 계속해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사실 도시화가 되다 보니 평택의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한 곳은 이런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것도 좀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담게 됐습니다. 그 반딧불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우리 지역에 맞게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무봉산 수련원 주변의 계곡에서 그 반딧불이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개체 수는 적지만 예.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봉산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수련을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서식지 복원이 잘 되면 학습적인 효과도 좀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도 그 장소 조사할 때 거기 기존에 단체에서 거기서 그 조사했던 기록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 현장 한번 가봤고요. 네, 그쪽에서 또 지금 위치는 좀 괜찮은 거로 지금 확인이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식지 복원하는 게 이제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조성하는 게 성공한 사례는 일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조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그 법률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광역 단위에서는 수립을 해야 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립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군에서도 이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법률의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 그 시도 환경교육 있고 그 아래쪽에 제가 시군까지 같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도 환경계획 교육계획 수립이라는 그 조항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 조례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법률에서 표시한 그 시도의 개념은 광역이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거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아, 요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국가하고 시도 광역에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에서 환경계획 수립하는 거는 조례를 이제 제정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가 그 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뭐 도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 그 수립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자료로서도 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에서도 보면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민간과의 협력과 연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요 환경교육 관련은 그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조성을 해서 지금 민간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등교육기관도 그렇고 고등교육기관도 그렇고 교육청도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연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좋은 교육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신규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거하고 좀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공해 건설 기계 보급 사업에서 이게 우리 시의 지게차 보급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아주 적은 사업장에서도 지게차는 굉장히 효율적인 장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업량이 한 건인 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대상을 선정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요거 한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환경부에서 일괄로 대수 제한해가지고 시군으로 그러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지금 몇 개 시군만 지게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 대씩만 일괄 배정된 상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서 그 구매자하고 제작사하고 계약을 하고요. 근데 제작사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어떤 비율로 줄 건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확정해서 내려오면 그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 지게차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 한 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예정이에요?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고 등록순으로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공고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신청한 분 예, 출고가 먼저 되는 게 우선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 사업은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건설기계 쪽에 지금 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정부 기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좀 52%면 상당히 저조하죠. 왜냐하면 부과 시기가 3월하고 9월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진 않은데 52%면 왜 이렇게 저조하죠? 그거는 저희가 그 10월 말 8월 52%는 지금 8월 말 기준 산출된 금액이고요. 이게 왜 8월 말 기준으로 8월 산출이 됐죠? 10월 말 기준으로 아니,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우편 발송용 체납 요금도 많이 계속 매달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게 인건- 8월 말 예. 기준이라는 거죠. 네, 지금 자료상으로 26년이라고 돼 있는데 25년 8월 30일 기준인 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자료는 8월 말 기준 52%고요. 네. 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75%입니다. 집행률이. 75%라는 거는 이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한 징수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75%가. 예. 10월 말 기준으로 75%. 그리고 환경 개선 부담금 우편 요금이 있어요. 산출 내역에. 이것도 아직도 그 종이 고지서로 발송을 하는 것 같은데 7만 7천 매면 이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자가 7만 7천 명 정도 된다는 거로 보면 되나요? (63쪽) 산출 내역 하단에 보면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대상이 7만 7천 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정기 고지서 그다음 정기 고지서 2번, 그다음에 체납 고지서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건수가 7만 7천 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8,864건 부과를 했고요. 이제 점점 작년 같은 경우에 3만 3천 해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 종이 고지서 말고 전자 고지 하실 생각은 없어요? 시스템 보완하셔서? 정기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져서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달부터 카톡에다가 체납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가 가능한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로다가 카톡으로다가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고지는 종이 고지서로 예, 고지를 하고 나서 예. 이제 체납이 됐을 때 체납에 대한 안내는 이제 예. 전자 고지를 한다는 거죠. 네, 정기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고지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일괄로 하는 거는 지금 체납에 대해서만 지금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기부는 신청에 의해서 전자 고지를 할 수 있다. 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아무래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이거는 조금 더 홍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123쪽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712만 8천 원인데 2026년도에는 2,616만 원으로 좀 많이 그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나요? 금년에 이제 하반기에 설치한 무인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이게 현재까지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한 43톤 정도, 아니 4톤 가량의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4대에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만 설치한 게요. 근데 그 23년도부터 설치한 그 우리 출장소 쪽하고 그 기존에 설치했던 10대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500km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금년에 신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4톤 이상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이게 실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10대와 신규 설치한 4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신규 설치한 4대에서는 실적이 좋고 기존에 설치한 10대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한 4대가 2025년도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을 봤을 때 4군데에서 수거한 투명 페트병의 수거 양이 4,340kg 정도가 되는데 2024년도에 기존에 설치한 10대의 총 수거량이 2,128kg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원평동 한 군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수거한 양이 2,520kg이거든요. 예. 기존에 설치한 10대가 이렇게 효율이 낮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신규 이번에 금년에 새로 하는 거는 이제 파쇄형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수거형인데 이번에는 들어가서 파쇄가 돼서 용량이 되게 많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기존에 설치한 데는 이게 비용을 그 앱으로 설치해서 앱에서 이제 뭐 어떤 걸 구매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 신규 설치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얼마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쪽 지금 4대 설치한 데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데다가 투입을 안 하고 이쪽 신규 설치한 데다가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시스템의 차이로 시스템은 뭐 계속 변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시스템이 단순히 변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10대의 그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그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있었다든지. 이게 여기 이걸 투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는 거죠. 저희가 이제 4대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도시과에도 37대가 있어요. 그것도 총 신규가 설치한 게 41대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데다가 투입을 안 하고 신규 설치한 41곳에다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 홍보는 이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 이제 개당 10원을 현금으로 일정 이상 금액이 되면은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신규로 한 데다가 좀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10대도 어차피 그 10원씩. 근데 그거는 앱상으로 이제 어떤 환경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앱으로 들어가야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신규는 그 업체에서 현금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을 계좌 입금을 시켜줘서 그래서 더 많지 않나.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의 그런 방식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방식이 그 현금을 주라는 말씀인 건가요? 뭐 효율이 그게 높다면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만큼 차이가 나면 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뭐 네. 두 배가 훨씬 넘는 그런 그렇죠. 실적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기존에 있는 거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계속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거고 뭐 단순히 시스템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거형이다, 파쇄형이다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고 뭐 미묘한 차이일 것 같고 이것을 수거했을 때 그 지급 그 실적에 대해서 뭐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뭐 물품으로 지원해주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이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클린존 내 종량제 봉투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산출 내역에 보면 수거함이 52만 원 곱하기 38대 해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내용이 좀 바뀌었죠. 예. 이 수거함이 52만 원이 아니고 그 시민들하고 수거업체의 민원이나 이런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수거함이 좀 변경이 되면서 단가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단가는 어떻게 52만 원이 나온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다시 알아보고서 예, 이게 부서에서는 52만 원의 수거함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시민들하고 수거업체에서는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요구에 의해서 30만 원짜리로 조달청에 등재된 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라는 그 부서의 답변을 제가 좀 받았는데 아직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단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못 그래서 받아가지고. 산출 내역이 좀 변경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셔야 예.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산출 내역이 변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좀 공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주요 하천변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요 하천변에 자동 차단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개소는 총 우리 시에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들이 그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우기시 그 물이 좀 많이 찼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그런 뭐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해서 이제 CCTV로 모니터링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그 개폐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우리 시에는 몇 군데가 될까요? 이런 시설이 필요한 데가? 지금 정확하게 그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국가천 위주로 저희들이 그 차단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통복천, 그 지방하천 중심으로 통복천과 그 향후에 그 도일천 그런 부분으로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동 차단 시설을 할 15개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통복천 일부 구간이 통복천이 그 자동 차단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처리하고요. 그리고 도일천 그리고 저희가 서정리천도 일부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자동 차단 시설이 필요한 개소가 총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한 80% 이상은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국하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많지 않아서 지금 저 안성천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한강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료가 돼야만 저희들이 하류 부분이나 중무 같은 거는 저희들이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그 필요한 개수는 한번 조사해서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필요한 개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 근거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우리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였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로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조례를 좀 개정을 했죠. 네,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사회복지 시설도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급식 관리가 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만 그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죠? 2024년도에 열 몇 군데였죠? 18군데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3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도에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노인 장애인과가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과랑 협조를 해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도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하고 좀 연계해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사회복지 시설에 안정적인 급식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 관리 대상이 많이 늘게 되면 사업비는 그 개소수에 대비해서 증가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중앙에서 이제 국도 12 매칭이기 때문에 그 등록 수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그걸 다 비교를 해서 그 중앙서부터 매칭돼서 내려옵니다. 금액이 확정되고요. 요번에 된 13억은 가내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 저희가 뭐 어느 정도 개소수를 확보를 해야 그 차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을까요? 국비 반영이? 국비는 그 매칭은 이제 중앙서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 시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항상 상반기, 하반기 그 수를 이제 공문이 아닌 뭐 도에서 취합한다든가 그 기준을 줘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중앙에서 그 어린이 사회복지 관리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중앙 부처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럼 상반기에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어요. 또 없는 예산 중에서도 또 환경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세입 예산 관련돼서 한 두어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세입 기후에너지과의 위탁비 반환 수입이라고 해서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 위탁 사업비 반환금 1억 네. 3천 이 시스템 이 절차를 잘 모르겠어서 흐름을 저기 네. 그 수소 충전소에서 운영하면서 그 적자가 발생한 수소 충전소에서 운영 사업자에게 연료비를 환경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이제 반환을 받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는 예, 예. 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걸 받아서 이제 예. 업체에 주는 이미 우리가 먼저 줬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이 있는데 이 가격이 이제 오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반영이 된 수입은 아니죠?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예.
올려주셨다. 지난번에 조례 때 말씀드렸지만 1년에 10억씩 3년치 30억 1개년도에 10억씩 올라가서요. 마지막 3개년도 차에는 30억이 이제 세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조례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될 거를 전제로 해서 세입 수입을 잡아주셔서 이거를 잘하셨다고 그래야 되는지 왜 절차상 그렇게 했는지 의원 간담회 때 따져야 되는 두 번 말씀드렸고 근데 의원님들이 다들 올려야 된다. 별 반대는 없어서 이제 통과될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그 사업 설명서 보면서 어제 꽤 양이 되네라고 봤더니 한 페이지씩 인쇄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국들은 양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생각하시는 국이니까 하시면 반으로 딱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을 종이량을 그쵸? 네. 되게 작은 일이긴 한데요. 항상 환경국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 출력하지 말고 파일로 드릴 테니까 파일로 보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는 국 아닌가 싶어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과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정책과랑 그 자원수산과랑 같이 연동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야생동물 포획하잖아요. 포획을 하면 렌더링을 하잖아요. 렌더링 비용이 있고 렌더링을 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죠? 사체를 이거는 저희가 직접 렌더링하는 건 아니고요. 그쵸, 업체에서, 업체랑 계약을 해서 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요. 이게 지금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렌더링해서 어떻게 버려지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업체에서 한 다음에 퇴비화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퇴비화? 예. 그러면은 사체를 퇴비화한다. 고압 멸균해서 그 퇴비화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를 만들면 그 수익이 추가로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 업체에서는.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퇴비화를 어떤 정차로 하는지 좀 말씀 주시고요. 그런데 이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을 이제 예. 현장에서 수거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예, 이 업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거는 저희 해병대 전후에서 수거를 하고요. 렌더링은 저희가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렌더링을 하는데 그 전문 용역 업체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봉투에 쌓여져서 그냥 수거가 돼서 그냥 봉투에 쌓여져서 버려지는지 아닙니다. 이게 제2의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사체 수거량과 이제 렌더링하는 양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지 업무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좀 절차를 좀 여쭤보려고 요거를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수거할 때는 이제 키로수는 모르겠고요. 건수는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 렌더링 업체에다가 몇 건을 주고 렌더링 업체에서는 금년에 5,360kg를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줄 때 수거 그 렌더링 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지금 자원순환과랑 환경정책과가? 저희는 천안에 있는 데인데 어디세요? 정책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같은 업체인지 확인해 주시고 단가가 똑같은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렌더링 가격이 같은지 예. 그리고 렌더링 이후에 퇴비화가 된다고 했는데 퇴비화되는 거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또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다른 업체면 가격을 좀 맞추면 가격 변동을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해서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이 부분은 안성천 주변을 좀 특화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보통 그 가시박이 그 하천변에 좀
많이 산림 주변부나 하천 주변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박이 많이 분포된 지역을 좀 우선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가까운 안성천 주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가시박이 많아서 주민분들이 피해가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태계가 막 이렇게 교란될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저희 보면은 보면 가시박으로 쫙 깔려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박을 제거해서 그 지역을 생태계를 서둘러서 복구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우선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라 예산을 그거밖에 못 세웠고요. 예를 들면 뭐 시민분들이 정말 불편해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뭐 추가로 뭐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게 이제 느껴질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분들이 이게 생태 교란종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시고 잘 약간 모르시기 때문에 이 기법이 잘 통용되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5페이지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이 적합한 여부를 이제 선정을 하겠다라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고 직접 사업을 해보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몇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백운산 생태공원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백운산 생태공원이 반딧불이가 있어야 하는 상황. 그래서 거기에 반딧불이의 성충과 유충을 놓고 잘 자라는지를 확인해서 거기를 생태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 약간 없는데 놓고 키워서 잘 자라는지 확인하고 거기가 잘 자라면 생태공원화하겠다라는 이런 스토리. 그런 스토리는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가 생태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장소가 백운산에 저희가 반딧불이 있다는 게 조사가 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진이면의 무봉산 쪽에도 반딧불이 있는 거를 뭐 민간 쪽에서 조사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을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던 거지. 그 생태 체험 그 사업하고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어떻게 하세요? 어쨌거나 뭐 전문가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전문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네, 자연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먹이를 구입을 해서 먹이를 먹이를 갖다 그 장소에다가 누가요? 저희가 직접 한번 과장님이 해보려고. 지금 나가서요? 네.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무봉산 만약에 이게 내년에 추진하고 여기 잘 자라는지 보자라고 내년에 뭐 추진이 주말에 되면, 올라가서 또 남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시려고요? 아니 의원님 내년이 사실 추진이 된다면 그 시민생태조사단이라고 저희가 민간인에서 조사단을 편성을 해서 그 조사단에서 직접 방사하고 모니터링도 거기서 직접 그러니까요. 하게.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이제 누군가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렇죠? 아닙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구성해서 직접 계획을 하려고 시민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들과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아니 국가장님들 직접 나가서 수고하실까 봐. 주말마다 등산 다니셔야 될 것 같아서. 꼬리명주는 우리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20페이지입니다. 요 EM 사업은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지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예산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시기에?
이 자료 있으세요? 10월 말 자료로 65%라는데 더 사용하시긴 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구입 재료 구입을 지금 11월 말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재료 구입비가 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몇 그다음에 프로나 됐는지 용역비도 계속 이게 다 나간 게 아니라서요. 몇 프로나 됐는지 확인해봐 주시고요. 몇 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죠?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고 네. 누군가의 제안으로 면동에 기기가 설치가 됐고 그 기기에 EM을 만들어서 배급하는 회사가 체결이 됐고요. 네. 그 회사에 EM 재료를 구매하는 예산과 운반하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 예. 거잖아요. 이 몇 년 단위로 업체랑 계약을 하시죠? 저희가 몇 년 단위 계약은 하진 않고요. 그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계약. 예. 그러면은 업체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시작하고? 바뀐 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재료비는 조달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이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해서 근데 업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3,651만 원, 작년에는 4,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 재료 같은 경우도 업체에 지급이 돼서 업체가 구매를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니요, 저희가 조달해서 조달로 해서? 업체의 물건을 구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입을 네. 조달로 해서 네. 업체에 지급해주면 네. 그 네. 재료를 가지고 네, 예. 생성을 해서 배급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성 기업이니까 3,900만 원의 운영 관리비를 가지고 계약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하시겠네요. 하시게 되면 예, 용역. 수의 계약이 가능하실 테고. 그렇죠? 네. 수의 계약으로 수년째 계속 이 한 업체와 계속 진행을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업체 명이랑요. 네. 수의 계약해서 얼마의 수의 계약이 진행됐었던지를 뭐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고요. 금액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안 주셔도 돼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 미세먼지 대기 오염 표출 시스템 전광판 이 시에서 그 용역 안 주고 직접 관리해서 예산 절감한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었어요? 신호등 말씀드린 신호등이 있고요. 대기오염 전광판이 지금 2개가 있는데 2개는 위탁 관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탁 관리로 네. 운영하고 있어요. 신호등은 우리가 관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접 관리해서 그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라고 말씀 주신 게 기억이 나서 37페이지인데요. 성면 비산 측정입니다. 이게 집행률이 0%예요. 그래서 615만 원을 추경해서 감해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업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수년째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369만 원으로 좀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이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이게 수요 조사해서 그 대상지가 명확하게 좀 파악해서 예산을 그 명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내년도 사업을 조사를 했는데 그 3개소 예정돼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만은 예산을 좀 세웠고요. 이제 1차로 이제 이 예산도 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업정하고 일정이 맞으면 거기서 이제 무료 측정이 가능해서 요것도 만약에 가능하면 요 예산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일정이 맞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저희가 그 일반 용역 업체에다가 위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감해서 세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게 성면 건축물 자재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어차피 도의 규정이나 국비의
국비가 아니라 시비라 시 자체적으로 이 규정을 조금 변화시켜서 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00평방미터를 조금 줄여서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나 뭐 이런 거를 지원하게 했으면 이 비용을 조금 더 집행률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법적으로 시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하는 거라서 그 법적에 네. 법률적으로 법률에 요게 5천 이상은 시에서 음. 이거 측정하게끔 돼 있어서 이걸 예산을 세운 거라서요. 더 작은 규모는 이렇게 측정하는데 네. 이 비용을 못 쓰게 되어 있는 상황.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고민은 조금 작은 단위도 필요하다면 이제 집행을 세운 예산이니 그냥 영원으로 집행이 안 돼서 감화하는 것보단 어쨌거나 그 건강 문제가 있으니 그 정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 할 수 없다. 뭐 이게 아니라면 뭐 좀 문을 좀 향후에 열어서 해봤으면 만약에 어떨까? 예산에 고민이 좀 들어서. 그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환경정책과에만 많은 질문들을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계속 환경정책과에만 질문하고 있어서 좀 민망합니다만 미세먼지 8개월치 미세먼지 감시원 보수 8개월치 내려온 것도 국도비 내시가 이거밖에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뭐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국비로 내려줄. 근데 국비 사업인데 이렇게 8개월치만 잘라서 내려보내는 일이 거의 없는데 특이하네요. 이게 8개월치를 하라고 이렇게 잘라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을 얼마 줄 테니까 시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운영에 한 명을 뭐 12개월을 쓰던 뭐 2명을 뭐 6개월, 8개월 쓰던 요거는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준 겁니까? 아니면 뭐 예산서 내시는 거의 최대 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정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이게 미세먼지가 좀 심한 시기만 미세먼지 감시원을 운영을 하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예산이 최대 8개월로 잘려서 예산을 내려와서? 인건비가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기간제 그쵸, 보수비는 다 공통적으로 아마 그렇게 좀 아니 어제 복지국에서도 인건비나 이런 게 잘려 내려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있는데요. 예산을 대폭 늘린 건가요? 줄인 거죠. 네. 예. 이렇게 예산을 줄일 정도면 정부 정책 국비 사업인데 정부 정책에 좀 변화가 있어서 네, 정부 정책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정부 기조가 다 줄은 상태고요. 경유차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또 이 저감 사업은 지금까지 많이 계속 진행이 된 상태인데 지금 웬만큼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감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가 뭐 그 몇 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저감 사업은 극히 실적이 없는 상태고요. 근데 예산 집행률은 높은데요? 이제 다른 게 조기 폐차 쪽이나 이런 쪽이 이제 좀 많이 들어 있고요. 조기 폐차는 이제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쪽 예산도 정부에서 예산을 올해는 내년도에는 많이 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뭐 조기 폐차는 많고 저감 장치 부착이나 이런 사업이 별로 없어. 이러면 이 안에서의 사업
국기리의 예산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도 이거는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거라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좀 있어서 확 깎여서 내려온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우리 과장님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다 과장님한테 이게 뭐 수소 1번지냐, 뭐 불편해야 된다, 왜 수소 값은 왜 안 떨어지냐, 막 다 왜 충전소 안 만들냐 그러는데 최여선 과장님이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업무가 아니시고 그런데 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계셔서 조금 본인도 답답하고 이건 내일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 국장님 이 그 수소 관련된 부서 간의 수소 정책의 흐름을 이제 좀 논의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이제 시장님이 바뀌시면 또 수소 관련돼서 뭐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환경국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수소차 사면 보조금 주는 역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수소차 보조금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충전하는 거 관리하는 역할. 그런데 큰 틀은 또 미래전력과에서 우리는 수소도시입니다 이러면서 또 계속 뭔가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큰 틀에서 앞에서 막 노젓고 있으면 뒤에서는 막 뭔가 역할을 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답답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시기를 좀 보셔서 이거를 수소산업 전반에 대해서 아니면 뭐 수소 1번지가 꼭 그 충전하는 것 수소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소 그 주민분들은 이제 수소차만 보고 계시는데 수소 1번지를 주창하실 거면 다른 수소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로 좀 보완을 이미지를 좀 보완하거나 해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아니요 수소 1번지라고 수소차 타라고 그러더니 뭐 충전도 안 되고 막 이런 불만들만 쌓이니까 약간 그런 클릭 조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같은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요. 이게 예산 투입 대비 매출이 이제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게 주는 공영처럼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충전소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약간 앞뒤가 안 맞고 뭐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수소차를 더 많이 구매하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도 이제 앞뒤가 안 맞고 이제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예산을 한 10조씩 10억씩 가까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좀 이 출구 전략이나 보완 전략들을 좀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뭐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이긴 한데 예산 질문은 아니라 좀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탄소 포인트제 운영인데요. 이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하는 세대가 3,915세대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 대비 이제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이제 차등 지급하는 제도. 개인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네, 일반 시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세요? 저희가 사이트가 있어요? 예, 저희가 앱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내가 뭐 태양열을 설치했으니까 뭐 저감을 했어. 그러니까는 얼마 몇 킬로와트의 전기는 내가 뭐 탄소 포인트를 저감했으니까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줘 이렇게 신청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전년도 사용량 이제 신청 당시에 현 시점에서 그 내년도에 이제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적인 부분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이게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집행률이 떨어져서 보니까 이거 신청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모집 대상보다는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 한 8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대비. 예. 그런데도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이 예산 집행률이 왜 떨어질까요? 지금 38%를 이제 하반기께 이제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건데요. 11월, 12월 달에 하반기께 지급이 많이 되면 네. 많이 오를 거다. 네, 12월에 이제 지급하면 많이 오를 겁니다.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물론 홍보를 안 해주셔도 알아서 뭐 더 많이 대상보다 많이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일반 시민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신청하실까? 이렇게 동사무소를 잘 다니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소식을 접하실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월곡동 마을 진입 도시계획도 확장공사 드디어 시설 계획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저기 환경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뭐 생태 보존 지역과 연동돼서 또 필요한 도로이다 보니까 조속히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입니다. LPG 용기 거의 끝나가요. 언제 정의할 건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이것도 기후에너지과이네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LPG 사용 시설에 금속 배관을 의무화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가구 수가 몇 가구인 줄 아시나요? 전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여태까지 몇 가구나 진행이 됐을까요? 대략 지금 994세대가 1000가구 정도. 5년에 1000가구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2000가구가 남았고, 근데 우리가 2030년까지 한 4년 남은 상황이면 훨씬 더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대상이 내년 예산에는 100가구예요. 네. 그 전년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수요가 좀 줄어든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의무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세대에? 페널티가 있으면은 뭐 적극적으로 네. 이제 지원을 신청을 할 텐데, 세대에서 이제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겠다라고 우리가 했을 텐데, 작년보다 뭐 줄어들어서 예산이 1,700만 원 정도가 예. 이 속도면 2030년까지 2,000가구를 다 지원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저희가 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자부담이 좀 들어간 부분이 3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페널티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법률적으로 의무화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일몰이 되면 주민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뭐 신청이 많이 없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더욱더 홍보해서 뭐 더 완성할 수 있게 예. 사업을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시계를 보고 계셔서 자금자금한 질문들은 빼고 갈게요. 자, 자원순환과입니다. 드디어 123페이지
인데요. 네. 재활용품 모인 회수기 설치 지원 사업. 야, 이거 새로 뭔가 막 설치가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 동사무소 가면 막 설치가 돼 있으니까 기존 열대는 800개를 수거할 수 있는데 대당 66,000원의 운영비가 드네요. 그렇죠? 예. 근데 4대는 7,000개를 수거할 수 있어서 38만 원인 거죠. 이 파쇄형이라서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이 7,000개가 매달 거의 찹니까? 지금 한 5개월치였을 때 네. 7,000개는 안 되고요. 예. 평균 나눴을 때는 이게 7,000개까지 수거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런데 38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게 7,000개가 다 차면 너무 좋은 기계이고 효용성이 정말 높은 기계네.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바닥에 요만큼씩 쌓이는 그런 수준이면 이제 과한 용량의 기계를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설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향후에 물론 이제 뭐 현금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기계입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용량의 문제를 좀 적정선에 하면 향후에는 이 유지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그 4개가 이제 시범적으로 4개 동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5개월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거한 개수가 10만 8천 개예요. 그래서 8천 개에서 나누다 보니까 한 개당 한 달에 한 6,500개 정도는 회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면 있습니다. 이게 맞네요. 예. 예, 대당 7,000개 한 달에 7,000개 정도. 6,500개 정도는 이제 회수가 되고 있는 걸로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대부분 이제 작년 이맘때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똑같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다른 과장님이 앉아 계셨었어요. 왜 이걸 자꾸 동사무소에 설치합니까? 라고 훨씬 더 동선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설치를 하지 라고 했더니 동선에 설치 안 하고 동선이 더 좋은 데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속기록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이게 동사무소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근데 효율적으로 동사무소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가 되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것만 4대고요. 이게 저희가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도시과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 거 포함해서 41대를 설치한 거라 20여 개 읍면동 다 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다리 공원이라든가 설치 공원에 설치 장소를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스마트 도시과랑 협의를 좀 하세요? 예, 스마트 도시과에서 우리는 이제 이 읍면동에다 설치를 하기 4대밖에 안 되니까 읍면동에다 하겠다 했고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공원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공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렇게 41대로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도시과도 이 파쇄형이죠? 스마트 도시과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쵸? 예, 형태를 바꾸신 거죠? 예, 예.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142페이지에 뭐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비산먼지 저감 사업이 있는데 이 비산먼지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요즘 보면 낙엽 수거 때문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다 쓰르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쓰레기 봉투에 다 담으시거든요. 예.
그럼 담아놓으면 그걸 또 쓰레기차가 지나면서 다 올리시고. 예. 근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계 그 큰 청소차에 기계를 달아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그런 특장된 청소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공으로 빨아들여서 쭉 지나가면서 그 모아놓으면 그냥 대량으로 흡입하는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노면 청소 차량이 4대가 있는데요. 네. 그 가로 환경 미환이 없는 그 일반 도로변들은 계속 지금 노면 청소 차량이 낙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면 차량이 이제 브러쉬로 하면서 이제 쭉 예. 당기는 그것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쓸어서 모아놓는 것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그 엄청나게 많은 모양 그거 낙엽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흡입만 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시스템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친구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낙엽을 모으셔서 이런 시스템도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다른 시군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예. 가을철만 되면 그래서 좀 시스템을 좀 개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요. 지하수 보전관리 생태하천과 감시원 운영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한 분이세요, 그렇죠? 감시원이 1명, 20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뭐 8개월로 예산이 줄어져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8개월 동안 오염 방지 시설을 30개를 이거를 방치공을 이제 막는 사업을 하시나 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지하수 방치공은 어떻게 찾아요? 뭐가 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네. 모르지만 일단은 거의 다 보면 아마 그게 불법으로 아마 저기 그 지하수를 판 그런 지하수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예. 궁금한 게 한 예. 분이 평택시 전역에 지하수를 불법으로 어디를 팠는지 모르는데 이걸 탐지를 해서 찾아내서 뚜껑을 막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불법적으로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내고 기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너네 어디 파셨는지 명단 내놔, 위치 내놔 이렇게 해갖고 가서 여기 불법이었지 라고 해서 뚜껑 막아줄게 이걸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중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